일본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50억 달러, 약 7조 원에 달하는 초대형 베트남 지하철 건설 프로젝트가 계약 직전 완전히 무산됐기 때문입니다. 세계 최고라고 자부하던 일본의 철도 기술을 무너뜨린 정체는 놀라웠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이었기 때문입니다. 일본의 자존심이었던 철도 기술이 한순간에 무너지자 일본 시민들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일본 철도의 자존심을 무너뜨린 한국 철도 기술에 담긴 진심. 지금 시작합니다. 저는 카리나 베르거입니다. 독일에서 태어나 평생을 철도 인프라와 함께 살아온 사람이죠. 48년의 인생 중 20년 넘게 독일 철도 공사에서 일했고 지금은 세계 각국을 다니며 철도 프로젝트를 자문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날도 평범한 아침이었어요. 베를린 사무실에서 커피를 마시며 이메일을 확인하고 있을 때였죠. 베트남 교통부에서 온 공식 서신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하노이 지하철 건설 프로젝트 국제 입찰에 대한 기술 자문 요청이었어요. 50억 달러 규모라니. 금액을 보는 순간 감탄이 절로 나왔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약 7조 원에 달하는 대형 프로젝트였거든요. 베트남 정부가 하노이의 교통 혼잡을 해결하기 위해 얼마나 절실한지 알 수 있었습니다. 베트남 교통부 담당자와 화상회의를 했습니다. 베르거 박사님, 이번 프로젝트는 하노이 시민 1,000만 명의 삶을 바꿀 중요한 사업입니다.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가진 업체를 선정해야 하거든요. 화면 너머 베트남 교통부 관계자의 진지한 표정이 인상적이었어요. 물론입니다. 저도 이런 대형 프로젝트 자문 경험이 많아서 어떤 기준으로 평가해야 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마음속으로는 이미 결론이 나 있었어요. 일본 JR 동일본 말이죠. 지난 10년간 독일 철도 공사에서 일할 때 가장 많이 협업했던 파트너였거든요. 신칸센의 정확성, 안전성, 그리고 무엇보다 시간 엄수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초 단위로 움직이는 그들의 시스템을 직접 봤으니까요. 현재 입찰 참여 예상 업체는 어디인가요? 일본 JR 동일본과 한국철도공사가 가장 적극적으로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철도공사라니. 솔직히 말하면 그때까지 한국철도에 대해서는 거의 몰랐어요. 물론 KTX나 서울 지하철 정도는 들어봤지만 일본 수준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고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일본 JR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갖춘 회사죠. 한국은 어떤가요? 최근 몇 년 사이 한국 철도 기술이 급격히 발전했다고 들었습니다. 베트남에서도 이미 몇 개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완료했고요. 그래도 일본만큼일까 싶었습니다. 제가 직접 본 일본의 철도 시스템은 정말 완벽에 가까웠거든요. 도쿄역에서 신칸센이 정확히 예정된 시간에 출발하고 도착하는 모습, 승무원들의 완벽한 서비스, 그리고 수십 년간 쌓아온 노하우까지. 베트남 측에서는 공정한 평가를 위해 두 나라 모두 방문해서 직접 시설을 점검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물론입니다. 철저한 기술 검토가 필요하죠. 하지만 속으로는 이미 마음이 기울어져 있었어요. 일본 JR 동일본이라면 분명히 베트남에서도 성공할 거라고 확신했거든요. 한국은 글쎄요, 형식적으로 살펴보는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았습니다. 화상회의가 끝난 후 저는 베트남 프로젝트에 대한 자료를 더 찾아봤어요. 하노이의 현재 교통 상황은 정말 심각했습니다. 출퇴근 시간이면 도로가 완전히 마비되고 오토바이와 자동차들이 뒤엉켜 있는 모습이 사진으로도 생생하게 전해졌죠. 이 정도면 지하철이 정말 절실하겠네요. 독일에서도 비슷한 문제를 겪었던 도시들이 많았거든요. 하지만 체계적인 지하철 시스템을 구축한 후에는 완전히 달라졌죠. 베를린만 봐도 지하철이 없었다면 지금의 발전은 불가능했을 겁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생각해봤어요. 50억 달러 프로젝트의 향방을 결정하는 제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이죠. 하지만 동시에 이미 답은 정해져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일본의 기술력을 누가 따라갈 수 있겠어요?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일본 JR 동일본의 미즈노 아키코 부장이었어요. 베르거 박사님, 베트남 프로젝트 소식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곧 도쿄로 갈 예정이에요. 감사합니다. 저희가 얼마나 준비를 철저히 해왔는지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신칸센 기술을 베트남에 맞게 응용한 혁신적인 솔루션을 준비했거든요. 미즈노 부장의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를 들으니 더욱 확신이 들었어요. 역시 일본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동시에 한국은 어떤 준비를 하고 있을까 하는 호기심도 살짝 생겼습니다. 일정을 정리해봤어요. 먼저 일본을 방문해서 JR 동일본의 제안서를 검토하고
그 다음에 한국으로 가서 한국철도공사를 살펴보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물론 결과는 뻔하다고 생각했지만 공정한 평가를 위해서는 두 곳 모두 철저히 살펴봐야 했거든요. 일주일 후 저는 도쿄 나리타 공항에 발을 디뎠습니다. 공항에서부터 느껴지는 일본의 정확성과 체계적인 시스템이 반가웠어요. 미즈노 아키코 부장이 직접 마중 나와 있었습니다. 베르거 박사님 환영합니다. 오랜만이네요. 미즈노 부장님도 그동안 잘 지내셨죠? 이번 베트남 프로젝트 준비는 어떤가요? 완벽합니다. 저희가 얼마나 철저하게 준비했는지 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공항에서 도쿄 시내로 가는 길에 미즈노 부장은 계속해서 일본의 철도 기술에 대해 설명했어요. 신칸센의 안전 기록, 정시 운행률, 그리고 최신 기술들까지 정말 자랑스러워하는 모습이었죠. 베트남 같은 개발도상국에서는 검증된 기술이 가장 중요합니다. 저희는 50년간 무사고 운행이라는 놀라운 기록을 가지고 있거든요. 맞는 말이었어요. 제가 독일 철도 공사에서 일할 때도 일본의 안전 기록은 정말 부러웠거든요. 독일도 철도 선진국이지만 일본만큼은 아니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JR 동일본 본사에서 공식적인 프레젠테이션이 시작됐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자마자 벽면 가득 펼쳐진 베트남 하노이 지하철 설계도가 눈에 들어왔어요. 와, 정말 세밀하게 준비하셨네요. 6개월 동안 베트남 현지 조사를 여러 차례 실시했습니다. 하노이의 지질 조건, 기후, 그리고 시민들의 이용 패턴까지 모두 분석했어요. 미즈노 부장의 설명을 들으며 감탄했습니다. 역시 일본다운 철저함이었어요. 설계도를 보니 하노이의 복잡한 도심 구조를 완벽하게 파악해서 최적의 노선을 계획한 것 같았거든요. 기술적인 부분은 어떤가요? 저희 최신 자동 운전 시스템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도쿄 지하철에서 이미 검증된 기술이죠. 그리고 지진 대응 시스템도 포함됩니다. 지진 대응이요? 베트남에도 지진이 있나요? 드물긴 하지만 대비는 해야죠. 안전이 최우선이니까요. 정말 빈틈없는 준비였습니다. 제가 예상했던 그대로 일본다운 완벽함이었어요. 오후에는 실제 신칸센 관제센터를 견학했는데 그곳에서 본 광경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이 시스템으로 전국의 모든 신칸센을 실시간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거대한 모니터 화면에는 일본 전국을 달리는 수백 대의 열차가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어요. 각 열차의 위치, 속도, 승객 수까지 모든 정보가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정말 인상적이네요. 이런 시스템을 베트남에도 적용할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하노이에 맞게 축소된 버전을 설치할 예정이에요. 저녁에는 미즈노 부장과 함께 일본 전통 요리를 먹으며 더 자세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베르거 박사님의 추천이 있다면 이 프로젝트는 거의 확정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한국도 참여한다고 들었는데요. 미즈노 부장의 표정이 살짝 굳어졌어요. 한국이요? 글쎄요, 기술력이 저희와 비교가 될까요? 물론 최근 몇 년 사이 발전한 건 인정하지만 어떤 면에서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경험이죠. 저희는 50년 넘게 철도 기술을 발전시켜왔습니다. 한국은 아직 갈 길이 멀어요. 특히 해외 프로젝트 경험에서는 차이가 클 겁니다. 미즈노 부장의 말에는 확신이 가득했어요. 사실 저도 비슷하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일본의 오랜 경험과 검증된 기술력은 분명 큰 장점이었으니까요. 베트남 같은 나라에서는 안정성이 가장 중요해요. 새로운 기술보다는 검증된 기술이 훨씬 안전하죠. 맞는 말이었습니다. 개발도상국의 대형 인프라 프로젝트에서는 검증되지 않은 기술을 쓰기가 어렵거든요. 실패했을 때의 손실이 너무 크니까요. 하지만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문득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은 정말 일본만 못할까? 물론 경험의 차이는 있겠지만 기술력 자체는 어떨까 하는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그날 밤 한국에 대한 자료를 찾아봤어요. KTX가 프랑스 TGV 기술을 도입해서 시작했지만 지금은 독자적인 기술을 개발했다는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서울 지하철의 복잡한 노선들을 보니 생각보다 체계적으로 잘 되어 있는 것 같았어요. 내일 한국에 가면 어떤 모습일까? 솔직히 큰 기대는 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전문가로서 공정하게 평가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즈노 부장의 자신감이 너무 강해서 오히려 한국이 어떤 준비를 했는지 더 궁금해졌거든요. 인천국제공항에서부터 저는 놀라기 시작했습니다. 공항철도 RX를 타고 서울 시내로 향하는데 이게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이 공항철도는 언제 개통됐나요? 김현우 팀장이 자랑스럽게 답했습니다. 2007년에 개통됐습니다.
인천공항에서 서울역까지 직통으로 43분이면 도착해요. 논스톱 서비스죠. 열차가 출발하자마자 느껴지는 부드러운 승차감과 정숙성이 인상적이었어요. 독일의 공항 연결 철도와 비교해도 전혀 뒤지지 않았습니다. 외국인 승객들 반응은 어떤가요? 정말 좋아하세요. 특히 수화물 서비스가 인기가 많아요. 서울역이나 홍대 입구역에서 미리 체크인하고 수화물을 붙일 수 있거든요. 정말요? 그런 서비스까지 있나요? 네, 그래서 여행 마지막 날에도 짐 걱정 없이 서울 관광을 즐길 수 있어요. 이런 세심한 서비스까지 생각해낸 게 놀라웠습니다. 단순히 공항과 도심을 연결하는 것이 아니라 승객의 편의를 진심으로 고려한 시스템이었어요. 서울역에 도착해서 지하철로 환승하는 과정도 매끄러웠습니다. 안내 표지판이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 되어 있어서 외국인들이 이용하기에 전혀 불편함이 없을 것 같았어요. 한국철도공사 본사에 도착해서 공식 프레젠테이션을 들었는데 준비 수준이 예상보다 훨씬 높았어요. 베트남 하노이의 지리적, 기후적 특성을 상세히 분석한 자료들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저희는 이미 하노이 2호선 건설 경험을 통해 현지 상황을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베트남의 높은 습도와 몬순 기후에 최적화된 설계를 했어요. 김현우 팀장이 보여준 설계도를 보니 정말 세밀했어요. 베트남 시민들의 이용 패턴까지 고려한 역사 설계, 그리고 무엇보다 경제성을 중시한 합리적인 접근이 돋보였습니다. 일본과 비교해서 저희의 가장 큰 장점은 경제성입니다. 같은 품질을 20% 이상 저렴한 비용으로 제공할 수 있어요. 기술 수준은 어떤가요? 직접 보시는 게 가장 확실할 것 같습니다. 오후에는 서울 지하철 종합관제센터를 견학했는데 그곳에서 본 광경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일본에서 본 것과 비교해도 전혀 뒤지지 않는, 아니 어떤 면에서는 더 발전된 시스템이었거든요. 이 시스템으로 서울 전체 지하철 1호선부터 9호선까지 모든 노선을 통합 관리하고 있습니다. 거대한 곡면 모니터에 서울 전체 지하철 노선도가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어요. 수천 대의 열차가 동시에 운행되는 모습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AI 기반 운행 최적화 시스템을 적용해서 배차 간격을 자동으로 조절하고 있어요. 출퇴근 시간에는 2분 간격으로 운행되죠. 정말 놀라웠어요. 이 정도 수준이라면 일본과 비교해도 전혀 뒤지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일부 기술은 더 앞서 있는 것 같았습니다. 승객 안전은 어떻게 관리하나요? 전 역사에 설치된 수만 개의 CCTV와 AI 분석 시스템으로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있어요. 이상 상황 발생 시 즉시 대응할 수 있습니다. 화면을 보니 실제로 승강장의 승객 밀도, 대기 시간까지도 실시간으로 분석되고 있었어요. 이런 시스템은 일본에서도 보지 못했습니다. 이런 시스템을 베트남에도 적용할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하노이 규모에 맞게 최적화해서 제공할 예정이에요. 특히 베트남 현지 기술자들도 쉽게 운영할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까지 포함됩니다. 관제센터에서 나오면서 솔직히 혼란스러웠어요. 한국의 기술 수준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높았거든요. 일본만이 최고라고 생각했는데 한국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저녁에 김현우 팀장과 함께 한식을 먹으며 더 자세한 이야기를 나눴어요. 솔직히 처음에는 일본이 압도적으로 유리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보니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도 일본의 기술력을 존경해요. 하지만 저희만의 강점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강점인가요? 무엇보다 실용성과 경제성이죠. 그리고 현지 상황에 맞는 유연한 대응 능력. 베트남에서도 이미 증명했고요. 김현우 팀장의 말에는 자신감이 있었지만 동시에 겸손함도 느껴졌어요. 일본의 미즈노 부장과는 확실히 다른 스타일이었습니다. 둘째 날 아침, 김현우 팀장은 저를 더욱 놀라운 곳으로 안내했습니다. 서울 지하철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AI 기반 통합 관제 시스템을 보여주겠다는 것이었어요. 오늘 보실 것은 저희가 가장 자신 있어 하는 기술입니다.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수준이에요. 김현우 팀장의 자신감 있는 말에 약간의 의구심이 들었어요. 일본에서도 충분히 인상적인 시스템을 봤는데 과연 그보다 더 발전된 게 있을까 싶었거든요. 서울교통공사 종합관제센터에 들어서자마자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습니다. 벽면 전체를 가득 채운 초대형 곡면 디스플레이에 서울 전체가 살아 움직이고 있었어요. 이게 정말 실시간인가요? 네, 맞습니다. 지금 이 순간 서울 지하철을 이용하는 모든 시민들의 움직임이 여기에 표시되고 있어요. 화면을 보니 정말 놀라웠습니다.
각 역마다 승객 수가 실시간으로 변하고 열차들이 정확한 위치에서 움직이고 있었어요. 색깔로 구분된 혼잡도까지 한눈에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AI가 어떤 역할을 하나요? 모든 것을 예측하고 최적화합니다. 날씨, 시간대, 특별 행사까지 고려해서 승객 수요를 예측해요. 그리고 그에 맞춰 배차 간격을 자동으로 조절하죠. 관제센터 직원이 화면을 조작하며 설명했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강남역을 보세요. AI가 10분 후 승객이 급증할 것을 예측했습니다. 그래서 미리 추가 열차를 투입하고 있어요. 정말 신기했어요. 화면에서 강남역 쪽으로 여러 대의 열차가 향하고 있는 게 보였거든요. 이런 예측이 얼마나 정확한가요? 95% 이상의 정확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덕분에 출퇴근 시간 혼잡도가 20% 이상 개선됐어요. 일본에서도 이런 수준의 AI 시스템은 보지 못했습니다. 물론 일본도 자동화 시스템이 훌륭하지만 이렇게 포괄적이고 예측 중심적인 시스템은 한국이 더 앞서 있는 것 같았어요. 안전 관리는 어떻게 하나요? 전체 지하철 네트워크에 설치된 10만 개 이상의 센서가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전송합니다. 미세한 진동, 온도 변화, 심지어 승강장의 소음 수준까지 모니터링해요. 화면이 바뀌면서 안전관리 시스템이 나타났습니다. 각 역사와 터널의 상태가 색깔로 구분되어 표시되고 있었어요. 만약 이상 상황이 발생하면 3초 이내에 감지하고 5초 이내에 대응 방안을 수립합니다. 필요시 자동으로 열차 운행을 중단하거나 우회 경로를 설정해요. 이때 갑자기 화면 한 곳에 노란색 경고등이 떴습니다. 저게 뭔가요? 2호선 을지로 입구역에서 승객이 선로에 물건을 떨어뜨렸네요. 지금 자동으로 해당 구간 속도를 제한하고 역무원에게 알림을 보냈습니다. 실제로 화면에서 해당 구간을 지나는 열차들이 속도를 줄이는 게 보였어요. 그리고 몇 분 후 문제가 해결되자 다시 정상 운행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런 시스템을 개발하는데 얼마나 걸렸나요? 김현우 팀장이 답했습니다. 5년간 지속적으로 개발했어요. 특히 AI 학습을 위해 10년치 운행 데이터를 모두 분석했습니다. 베트남에도 이런 시스템을 적용할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하노이 규모에 맞게 최적화해서 설치할 예정이에요. 그리고 베트남 기술자들이 직접 운영할 수 있도록 6개월간 교육 프로그램도 제공합니다. 오후에는 실제 지하철을 타고 시스템을 체험해봤어요. 강남역에서 시청역까지 가는 동안 정말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열차가 역에 도착할 때마다 정확히 예고된 시간에 맞춰 도착했어요. 2분이라고 했으면 정말 2분에, 3분이라고 했으면 정말 3분에 도착했습니다. 이 정확성은 어떻게 가능한가요? AI가 실시간으로 모든 변수를 계산해서 최적의 운행 패턴을 만들어내기 때문이에요. 신호 대기 시간, 승하차 시간까지 모두 고려합니다. 지하철 내부도 정말 깨끗하고 현대적이었어요. 무엇보다 승객들의 질서 의식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내리는 사람을 먼저 기다리고 노약자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모습들이 자연스러웠어요. 시민들의 지하철 만족도는 어떤가요? 90% 이상이 만족한다고 답합니다. 특히 정시성과 청결도에서 높은 점수를 받고 있어요. 저녁에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의 기술력이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높았을 뿐만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일본보다도 앞서 있었거든요. 특히 AI 기반 예측 시스템과 통합 관제 시스템은 정말 혁신적이었어요. 일본이 안정성과 정확성에서 뛰어나다면 한국은 혁신과 효율성에서 한 발 앞서 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호텔방에서 오늘 본 것들을 정리하면서 혼란스러웠어요. 처음에는 일본이 당연히 우세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한국의 기술력을 직접 보니 쉽게 결론을 내릴 수 없게 됐거든요. 과연 어느 쪽이 베트남에 더 적합할까? 기술적으로는 이제 거의 비슷한 수준이라고 봐야 할 것 같았어요. 오히려 한국이 더 혁신적이고 경제적인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며칠 더 한국에 머물러야 했어요. 기술력뿐만 아니라 프로젝트 수행 능력, 그리고 무엇보다 신뢰성을 더 자세히 평가해봐야 했거든요. 셋째 날 아침, 김현우 팀장은 저를 특별한 곳으로 안내했습니다. 베트남 하노이에서 실제 운영 중인 지하철 2호선 관련 자료를 보여주겠다는 것이었어요. 오늘은 실제 베트남 현지에서 발생하는 문제들과 저희 해결책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자 벽면에 베트남 하노이 지하철의 사진들이 가득 붙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진들을 보는 순간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게 뭔가요? 사진 속 지하철 객차 내부는 물이 줄줄 새고 있었고 에어컨이 고장나서 승객들이 부채질을 하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안타깝게도 현재 하노이 지하철의 가장 큰 문제점들입니다. 중국이 건설한 2호선과 프랑스가 건설한 3호선 모두 심각한 누수와 에어컨 고장에 시달리고 있어요. 김현우 팀장의 설명을 들으며 더 자세히 사진들을 살펴봤어요. 정말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지하철 천장에서 물이 떨어지고 에어컨이 작동하지 않아 승객들이 고생하는 모습들이 생생하게 담겨 있었거든요. 이런 문제들이 왜 발생하는 건가요? 베트남의 특수한 기후 조건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연간 강수량이 1600mm에 달하고 습도가 80% 이상인 환경에서는 특별한 기술이 필요해요. 다음 화면에는 한국이 설계한 해결책들이 나타났습니다. 저희는 이미 대구 같은 고온다습한 환경에서 검증된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구는 여름철 기온이 40도를 넘고 습도도 높아서 데프리카라고 불릴 정도예요. 베트남과 기후가 비슷하죠. 기술 자료를 보니 정말 놀라웠어요. 한국은 지하철 건설 시 이중 방수막을 적용하고 특수 배수 시스템을 설치해서 절대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했더군요. 이 기술의 성공 사례가 있나요? 대구 지하철을 보시면 됩니다. 대구는 베트남만큼 덥고 습한 지역인데 개통 이후 단 한 차례도 누수 사고가 없었어요. 한여름에도 에어컨이 완벽하게 작동합니다. 화면에 대구 지하철 내부 영상이 나왔는데 정말 깨끗하고 쾌적한 모습이었어요. 베트남 하노이의 참혹한 상황과는 완전히 대조적이었습니다. 대구가 그렇게 더운 곳인가요? 네, 대구는 분지 지형이라 여름철 기온이 40도를 넘나들어요. 게다가 습도까지 높아서 체감 온도는 더욱 높죠. 그래서 데프리카라는 별명까지 생겼을 정도입니다. 김현우 팀장이 대구의 기후 데이터를 보여줬는데 정말 베트남 하노이와 비슷했어요. 여름철 평균 기온 35도, 최고 기온 40도, 습도 75% 이상. 거의 동일한 수준이었습니다. 에어컨 시스템은 어떤가요? 이 부분이 저희의 핵심 기술입니다. 대구의 극한 기후에서 검증된 대용량 제습 에어컨 시스템을 베트남에 적용할 예정이에요. 김현우 팀장이 보여준 기술 사양서를 보니 정말 세밀했어요. 외부 온도 40도, 습도 90%에서도 객차 내부를 24도, 습도 50%로 유지할 수 있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이런 시스템의 전력 소비량은 어떤가요? 기존 시스템보다 30% 적은 전력으로 더 효과적인 냉방이 가능해요. 대구에서 15년간 운영하면서 계속 개선해온 기술이거든요. 오후에는 실제 한국의 지하철 차량 제작 공장을 견학했습니다. 현대로템에서 베트남 전용으로 제작하고 있는 지하철 차량을 직접 볼 수 있었어요. 이 차량들이 베트남에 투입될 예정인가요? 네, 대구 지하철에서 검증된 기술을 바탕으로 베트남 기후에 완전히 최적화된 차량들입니다. 차량 내부를 살펴보니 정말 세심하게 설계됐더군요. 특히 에어컨 시스템은 기존보다 2배 크기의 제습 장치가 설치되어 있었고 모든 전기 계통은 완전 방수 처리가 되어 있었어요. 방수 테스트는 어떻게 하나요? 실제 베트남 우기와 대구 집중호우 상황을 재현해서 24시간 연속 물을 뿌려가며 테스트했습니다. 그 결과 완벽한 방수 성능을 확인했어요. 공장 시험실에서 실제 방수 테스트 장면을 보여줬는데 정말 놀라웠습니다. 차량 전체에 물을 쏟아부어도 내부로는 한 방울도 스며들지 않았거든요. 대구에서 실제 성능은 어떤가요? 15년간 운영하면서 여름철 에어컨 고장률이 0.1% 미만이에요. 누수 사고는 단 한 차례도 없었고요. 저녁에 김현우 팀장과 함께 식사를 하며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대구와 베트남의 기후가 그렇게 비슷한가요?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구도 분지라서 열기가 빠져나가지 못해 찜통 같거든요. 베트남 하노이도 비슷한 지형이에요. 가장 중요한 차이점이 있다면 대구는 건기와 우기가 명확히 구분되지만 베트남은 우기가 더 길어요. 그래서 저희가 대구 기술에 추가로 장기간 습도 관리 시스템을 더했습니다. 김현우 팀장의 설명을 들으며 감탄했어요. 단순히 기존 기술을 그대로 적용하는 게 아니라 현지 특성에 맞게 최적화하려는 노력이 정말 인상적이었거든요. 일본도 비슷한 해결책을 제시했나요? 일본은 아직 이런 극한 기후 대응 경험이 부족해 보여요. 일본 자체가 우리나라나 베트남만큼 덥지 않으니까요. 이 말을 듣고 생각해보니 맞는 말이었어요. 일본은 확실히 한국의 대구나 베트남만큼 극한의 더위를 경험하지 않으니까 이런 기술 개발 필요성을 못 느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의 가장 큰 장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실제 경험에서 나온 기술이라는 점이에요.
대구에서 15년간 실전 검증을 마친 기술을 베트남에 적용하는 거니까 신뢰성이 완전히 다르죠. 정말 맞는 말이었어요. 이론적으로 완벽해 보이는 기술보다는 실제 현장에서 검증된 기술이 훨씬 신뢰할 만했거든요. 그날 밤 호텔에서 오늘 본 것들을 정리하면서 한국에 대한 평가가 또 한 번 바뀌었어요. 베트남과 비슷한 기후의 대구에서 이미 15년간 검증받은 기술이라면 베트남에서도 확실히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다시 하노이에 돌아왔습니다. 일본과 한국을 모두 둘러본 후에 마음은 정말 복잡했어요. 처음 예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상황이었거든요. 베트남 교통부에서 팜티 흐엉 책임자와 마주 앉았을 때 그녀의 첫 질문이 핵심을 찔렀습니다. 베르거 박사님, 어느 쪽이 더 나았나요? 두 나라 모두 각각의 장점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렇게 답할 수밖에 없었어요. 일본은 검증된 안정성과 오랜 전통을, 한국은 혁신적인 기술과 미래지향적인 해결책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며칠 후 두 나라의 최종 프레젠테이션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최종 결정을 내리기 전에 두 팀의 발표를 다시 한번 들어보기로 했어요. 일본 팀의 발표가 먼저 시작됐습니다. 미즈노 아키코 부장이 자신있게 나섰어요. 50년간 무사고 운행이라는 신칸센의 기록이 저희 기술력을 증명합니다. 베트남에서도 같은 안전성을 보장하겠습니다. 일본의 발표는 역시 완벽했어요. 체계적이고 안정적이었습니다. 오랜 경험에서 나온 검증된 시스템들을 차근차근 설명했죠. 저희는 이미 완성된 기술을 제공합니다. 위험 부담이 전혀 없는 안전한 선택이에요. 확실히 일본다운 접근이었어요. 새로운 도전보다는 검증된 것들로 안전하게 가자는 방식이었습니다. 베트남의 기후 특성에 대한 대응책은 어떤가요? 제가 질문하자 미즈노 부장이 잠깐 머뭇거렸어요. 일본도 여름이 덥고 습해서 충분히 대응할 수 있습니다. 저희 기술은 모든 환경에 검증되어 있어요. 그런데 구체적인 혁신이나 베트남 맞춤형 솔루션은 부족했어요. 기존 방식을 그대로 적용하겠다는 보수적인 접근이었습니다. 하노이에서 현재 발생하고 있는 누수와 에어컨 고장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실 건가요? 저희 전통적인 방식으로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확신에 찬 대답이었지만 혁신적인 해결책보다는 기존 방식에 의존하는 느낌이었어요. 발표가 끝난 후 미즈노 부장과 개별 면담을 했는데 그때 좀 실망스러운 이야기를 들었어요. 사실 한국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올 줄 몰랐어요. 하지만 안정성에서는 저희가 압도적이죠. 한국의 기술력은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글쎄요, 새로운 기술들을 많이 시도하는 건 인정하지만 검증이 부족해요. 저희처럼 수십 년간 검증된 기술과는 차이가 있죠. 미즈노 부장의 태도에서 한국을 혁신적이지만 아직 불안정한 기술로 보는 시각이 느껴졌어요. 다음 날 한국팀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김현우 팀장이 나서서 시작했어요. 저희는 베트남의 미래를 위한 혁신적인 솔루션을 제안합니다. 기존의 한계를 뛰어넘는 차세대 지하철 시스템이에요. 한국의 발표는 처음부터 달랐어요. 미래지향적이고 혁신적인 접근이었거든요. 현재 하노이 지하철의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새로운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단순히 기존 방식을 반복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해결책을 제시해요. 김현우 팀장이 AI 기반 시스템과 혁신적인 제습 기술을 설명했습니다. 대구에서 검증된 기술을 베트남에 맞게 더욱 발전시켰어요. 기존 어떤 지하철보다 스마트하고 효율적인 시스템입니다. 정말 혁신적인 내용들이었어요. 전통적인 방식을 뛰어넘는 창의적인 해결책들이 가득했거든요. 경제성은 어떤가요? 팜티 흐엉 책임자의 질문에 김현우 팀장이 자신있게 답했습니다. 혁신적인 기술로 일본보다 20% 저렴하면서도 성능은 더 뛰어납니다. 미래지향적인 투자라고 할 수 있어요. 이런 새로운 기술의 안정성은 보장되나요? 물론입니다. 혁신적이지만 충분히 검증된 기술들이에요. 무엇보다 베트남의 특수한 환경에 완벽하게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발표 내용 중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미래 확장성이었어요. 저희 시스템은 앞으로 20년 후를 내다보고 설계했습니다.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친환경 기술까지 모든 미래 기술을 수용할 수 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미래 기능들이 가능한가요? 자율주행 지하철, 실시간 승객 맞춤 서비스, 에너지 자급자족 시스템까지 베트남이 세계 최첨단 지하철을 보유하게 될 겁니다. 이런 미래 지향적인 접근이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단순히 현재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베트남을 지하철 선진국으로 만들겠다는 비전이 느껴졌거든요. 발표가 끝난 후 저는 정말 고민에 빠졌어요. 일본은 안전하고 검증된 선택이었지만 한국은 혁신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도전이었거든요. 일본을 선택하면 안전하게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한국을 선택하면 더 큰 성과와 혁신을 이룰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호텔에서 두 팀의 제안서를 다시 검토했어요. 객관적인 데이터만 놓고 보면 한국이 더 매력적이었습니다. 혁신성과 경제성, 그리고 미래 가능성에서 확실히 앞섰거든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여전히 일본의 안정성이 끌렸어요. 검증된 기술의 신뢰성은 분명 큰 장점이었으니까요. 과연 베트남에게는 어떤 선택이 더 나을까? 안전한 기존 방식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혁신적인 미래를 향해 도전할 것인가? 정말 어려운 선택이었어요. 하지만 전문가로서 베트남의 미래를 위해 최선의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특히 김현우 팀장이 보여준 열정과 비전은 계속 마음에 남았어요. 단순히 사업이 아니라 베트남의 발전을 진심으로 원하는 마음이 느껴졌거든요. 최종 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는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베트남 교통부 팜티 흐엉 책임자와 하노이 시장 응우엔 반민 앞에서 제 평가를 발표해야 했어요. 회의실에 들어서니 두 분의 진지한 표정이 보였습니다. 50억 달러 규모의 프로젝트, 하노이 시민 1,000만 명의 삶을 바꿀 중요한 결정이었거든요. 베르거 박사님, 준비해 주신 보고서를 듣겠습니다. 응우엔 시장의 말에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지난 몇 주간의 모든 경험과 분석을 종합해서 결론을 내려야 했습니다. 먼저 두 나라 모두 뛰어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화면에 제가 준비한 비교 분석 자료가 나타났어요. 일본 JR 동일본은 50년간 축적된 경험과 검증된 안전성을 자랑합니다. 신칸센의 무사고 기록은 정말 놀라운 성과죠. 팜티 흐엉 책임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베트남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했을 때 몇 가지 중요한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에서 핵심적인 분석 결과를 보여줬어요. 첫째, 기후 적응성입니다. 현재 하노이 지하철이 겪고 있는 누수와 에어컨 고장 문제를 해결하려면 특별한 기술이 필요해요. 화면에 하노이 지하철의 현재 문제점들이 나타났습니다. 일본은 훌륭한 기술을 가지고 있지만 베트남만큼 극한의 고온다습 환경에 대한 경험은 제한적입니다. 반면 한국은 대구라는 유사한 기후 조건에서 15년간 완벽한 성과를 거뒀어요. 응우엔 시장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나요? 한국의 대구 지하철은 베트남과 거의 동일한 기후 조건에서 누수 사고, 제로 에어컨 고장률 0.1% 미만이라는 놀라운 기록을 보이고 있습니다. 데이터를 보여주니 두 분의 표정이 집중되었어요. 둘째, 경제성과 효율성입니다. 다음 슬라이드에서 비용 분석 결과가 나타났어요. 한국 방식은 일본보다 20% 저렴한 건설 비용으로 같은 품질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운영 비용은 30% 절약됩니다. 팜티 흐엉 책임자가 질문했어요. 품질은 정말 같은 수준인가요? 오히려 일부 기술에서는 한국이 더 앞서 있습니다. 특히 AI 기반 통합 관제 시스템과 예측 유지 보수 기술은 정말 혁신적이었어요. 저는 서울에서 봤던 놀라운 시스템들을 떠올렸습니다. 셋째, 기술 이전과 현지화입니다. 이 부분에서 제 목소리에 확신이 실렸어요. 일본은 기술을 제공하지만 의존성이 높습니다. 반면 한국은 완전한 기술 이전을 통해 베트남이 독자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응우엔 시장이 관심을 보였어요.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6개월간 한국에서의 집중 교육, 2년간 현지 기술 지원, 그리고 완전한 운영 매뉴얼 이전까지. 결국 베트남이 지하철 기술 강국이 될 수 있도록 돕겠다는 것이 한국의 약속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이제 가장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넷째, 미래지향적 기술과 혁신성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직접 본 첨단 기술들을 설명했어요. 한국의 AI 예측 시스템은 승객 수요를 95% 정확도로 예측해서 최적의 운행 패턴을 만들어냅니다. 이는 일본의 전통적 방식보다 훨씬 효율적이에요. 팜티 흐엉 책임자가 흥미롭게 듣고 있었어요. 또한 한국은 현재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20년 후까지 내다보는 확장 가능한 시스템을 제안했습니다. 자율주행, 친환경 에너지, 스마트 시티 연동까지 모든 미래 기술을 수용할 수 있어요. 드디어 결론을 말할 시간이었어요.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저는 한국철도공사를 추천합니다. 회의실에 긴장감이 흘렀어요.
기술력에서는 일본과 대등하거나 일부 영역에서는 더 앞서고 경제성과 현지 적합성에서는 확실히 우위에 있습니다. 무엇보다 베트남의 장기적 발전을 위한 혁신적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응우옌 시장이 신중하게 물어봤어요. 정말 확신하시나요? 일본의 오랜 경험도 큰 장점 아닌가요? 물론 일본도 훌륭한 선택입니다. 하지만 베트남이 필요한 것은 과거에 검증된 기술이 아니라 미래를 향한 혁신적 도약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마지막 말을 했습니다. 한국과 함께라면 베트남이 세계 최고 수준의 지하철 시스템을 갖출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 그런 기술을 발전시킬 수 있는 능력까지 갖추게 될 것입니다. 팜티 흐엉 책임자와 응우옌 시장이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어요. 긴 침묵 후에 응우옌 시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베르거 박사님의 전문적인 분석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정말 신중하고 객관적인 평가였어요. 감사합니다. 며칠 내로 최종 결정을 내리겠습니다. 박사님의 의견을 중요하게 참고하겠어요. 회의가 끝나고 회의실을 나서면서 저는 안도감과 동시에 책임감을 느꼈어요. 전문가로서 최선의 판단을 내렸다고 확신했지만 그 결정이 수많은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미칠 거라는 생각에 무거운 마음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한국이 베트남에게 더 나은 미래를 제공할 수 있다는 확신이었어요. 기술적 우수성뿐만 아니라 혁신적인 비전을 통해 함께 성장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일주일 후 베트남 정부에서 공식 발표가 있었습니다. 하노이 지하철 건설 프로젝트 수주업체는 한국철도공사로 결정됐다는 소식이었어요. 발표 현장에 참석한 저는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제 추천이 받아들여진 것에 대한 안도감과 동시에 앞으로 이 프로젝트가 성공해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감이 들었거든요. 김현우 팀장이 저에게 다가와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베르거 박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공정하고 전문적인 평가를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축하드려요, 김 팀장님. 이제 정말 중요한 건 앞으로입니다. 놀랍게도 일본 측 미즈노 아키코 부장도 저에게 다가왔어요. 실망스러워할 줄 알았는데 의외로 차분한 모습이었습니다. 베르거 박사님의 평가를 존중합니다.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판단이었다고 생각해요. 저희도 이번 기회를 통해 많이 배웠습니다. 미즈노 부장의 성숙한 태도에 감동했어요. 경쟁에서 졌지만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2년 후 하노이 지하철이 성공적으로 개통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정말 뿌듯했어요. 김현우 팀장에게서 온 이메일에는 완벽한 운영 상황과 베트남 시민들의 만족도가 상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누수나 에어컨 고장은 단 한 차례도 없었고 시민 만족도가 95%를 넘었습니다. 베르거 박사님의 올바른 판단 덕분입니다. 그 메일을 읽으며 제가 내린 결정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무엇보다 베트남 기술자들이 완전히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소식이 가장 감동적이었습니다. 그 후 저에게는 새로운 변화가 생겼어요. 세계 각국에서 철도 프로젝트 자문 요청이 들어올 때마다 한국을 파트너로 고려하게 된 거였죠. 브라질 상파울루 지하철 프로젝트 자문 요청이 왔을 때도 그랬어요. 이번에는 어떤 나라들이 참여하나요? 프랑스, 독일, 그리고 한국이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도 꼭 포함해서 평가해보세요. 정말 뛰어난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예전에 저라면 상상도 못했을 일이었죠. 하지만 이제 한국은 제게 신뢰할 만한 파트너가 되어 있었어요. 인도 뉴델리 프로젝트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베르거 박사님, 이번에는 어떤 업체를 추천하시겠어요? 한국철도공사를 반드시 검토해보세요. 특히 고온다습한 기후에서는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현우 팀장과는 이제 정기적으로 연락하며 다양한 프로젝트에서 협업하고 있어요. 그는 저의 소중한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베르거 박사님, 다음 달에 독일에 갈 예정인데 만날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이번에는 독일 기술도 같이 보여드릴게요. 이런 대화가 자연스러워진 지금 제 안에서 정말 큰 변화가 일어났다는 걸 느껴요. 처음에는 일본만이 최고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한국의 혁신적인 기술과 진정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거든요. 얼마 전에는 아프리카 케냐의 철도 프로젝트 자문 요청을 받았어요. 아프리카의 열대 기후를 고려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른 건 한국이었습니다. 한국은 고온다습한 환경에서 검증된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케냐 프로젝트에 완벽할 것 같습니다. 지금 저는 세계 철도 산업에서 한국의 가능성을 알리는 전도사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것이 정말 보람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김현우 팀장과 베를린에서 만났을 때 그가 말했어요. 박사님 덕분에 저희가 세계 각국에서 인정받고 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한국이 가진 진정한 실력이 인정받는 거죠. 저는 그걸 발견했을 뿐이에요. 이제 저에게 한국은 단순한 협력 파트너가 아니라 혁신과 신뢰의 상징이 되었어요. 앞으로도 세계 어디서든 철도 프로젝트가 있을 때마다 한국을 가장 먼저 추천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변화는 저 혼자만의 것이 아니에요. 베트남 프로젝트의 성공을 본 다른 유럽 전문가들도 한국 기술에 주목하기 시작했거든요. 베르거, 한국 기술이 정말 그렇게 좋나? 직접 보면 놀랄 거야. 정말 혁신적이면서도 실용적이거든. 이런 대화가 유럽 철도 업계에서 자연스럽게 오가고 있어요. 제가 한국의 우수성을 알리는 작은 씨앗을 뿌린 거죠. 지금 생각해보면 베트남 프로젝트는 제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경험이었어요. 편견을 깨고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했을 뿐만 아니라 진정한 글로벌 파트너십이 무엇인지 배웠거든요. 앞으로도 저는 세계 철도 산업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고 그 과정에서 한국은 제가 가장 신뢰하는 파트너가 될 것입니다.